예, 이번 시간에는 교재 354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잠깐 용도적 지정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용도 지역 지정을 하려면 용도적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지정이 되죠.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을 하죠. 용도적 지정에 관한 계획을 먼저 입안을 해야 되죠. 입안이라는 거는 서류를 작성하는 거라 그랬죠. 회사에서 기한하듯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용도적 지정과 관련된 그림을 먼저 그리죠. 이게 계획되고, 그다음에 계획 조서를 또 만들죠. 그리고 계획 설명서를 포함해서 그 서류를 만드는데, 그 서류 작성을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고, 예외로 국토부 장관, 도의사가 입안을 하죠. 그리고 절차는 기초의사, 주민의견, 의회의견을 거쳐서 입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결정을 할 때는 시도의사, 대도시가, 즉 특별시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시장군수가 입안한 사항은 도지사, 그러니까 합해서 시도의사가 되죠.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고, 또 국토부가 입안한 사항은 결정도 국토부가, 도의사가 입안한 거는 도의사가 결정하죠.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난주에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주규제, 최소구역 이런 게 있는데,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사항은 용도 구역에 포함돼서 같이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내용 중에 이제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이런 사항을 봐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거는 각각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정리할 거고요.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지구단위계획부터 보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상세히 정하는 계획이다 정도로 일단 의미를 파악해 두시면 돼요. 교재 설명은 좀 어렵게 돼 있죠. 교재로 좀 잠깐 보면 354페이지 네모 1번에 지구단위 의의를 보시죠.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항 확보를 위해서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좀 말하는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예전에 이 계획을 상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획을 보다 좀 자세히 정하는 계획인데, 이게 뭐 입체적인 사항들을 좀 포함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의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뭐 등과는 다르게 아주 상세하게 정하는 이런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그 네모 2번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미가 뭐냐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다른 지역과 구분해서 좀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럼 상세한 계획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것인지에 관한 이렇게 범위를 먼저 정해야 되죠. 상세한 계획을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할 것인지 이렇게 그 해당 지역을 먼저 이렇게 정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정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정한 지역이죠. 근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정한 지역을 구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정한 구역이다, 이런 의미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 지역이다 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이걸 정하려면 이렇게 도면을 펼쳐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경계도 정하고, 뭐 기타 그 구역의 면적이라든지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서 서류부터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그린 그림을 계획도로 가는 거죠. 용도지역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도를 그리듯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똑같이 계획도부터 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획도만 가지고는 정확한 경계라든지 뭐 구역의 면적이 얼마인지 그 구체적인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니까 이거를 다시 계획 조서로 만드는 거죠. 이런 서류를 두 개를 합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계획 설명서를 포함해서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서류부터 작성하게 되는데,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입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계획의 입안하는 사람이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입안할 것이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입안을 합니다. 용도적 지정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특광시군이듯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의 입안도 뭐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거나 도의사가 입안하는 경우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입안할 때 절차가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죠. 이렇게 상세한 계획을 수립할 지역이 어딘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사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기본안을 만들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도적 지정할 때 주민 의견 듣고 다음에 의회 의견을 이렇게 들었었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공부할 때 의회 의견 청취 사항은 용도와 시설에 관해서 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따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사항이니까 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그랬죠.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자세히 정하는 계획이니까 의회 의견은 뭐 굳이 듣지 않아도 되게끔 예외를 둔 것이고, 이와 같이 이런 조치를 거쳐서 계획을 입안하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하는 사람이 특별시장이 입안한 것은 특별시장이 결정할 것이고, 광역시장이 입안한 것은 광역시장이 결정을 하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에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했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 결정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획 6개 중에서 가장 계획 내용 자체가 상세하면서도 계획의 범위가 작은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일부 지역을 이렇게 따로 정해서 요 구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은 계획 규모 자체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결정도 국토부가 할 것이고, 도의사가 입안한 사항은 결정도 도의사가 하겠죠.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예외로 국토부, 도의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 절차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겠죠.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고시를 하면 이 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사람은 결정한 사람들이 지정을 한 거죠. 여기 입안은 안만 맞는 거고 안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지정이 되는 거니까 지정한 사람은 이 계획을 결정한 사람인데, 저걸 순서대로 쓰면 가장 높은 게 국토부죠.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하급 기관이 시장군수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합하면 시도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한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교재로 확인하면 354페이지 2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네모 1번 보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지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는 그 위에 네모 2번에 있었죠.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절차는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협의심의 결정 시. 그다음에 지정하는 사람은 결정한 사람,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여기서 구역을 도시군관 결정을 통해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지역이 여기다라는 범위만 정해놓은 것이지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죠. 이 상세한 내용을 다시 정해야 되죠. 그걸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일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어딘가를 개발하니까 이런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지, 보존할 거면 상세한 계획 필요 없죠. 개발하지 마 이러면 끝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도로는 어디다 놓고 공을 어디다 만들고 토지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그 안에 건축물을 뭘 허용하고 이런 거를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대상으로 생산 내용의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 거죠. 일단 정해야 될 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상세하게 계획을 이런 식으로 정하겠죠. 그래서 도로망을 이렇게 쭉 정하고, 그다음에 공원도 정하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등등 각종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이 일단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개발하는 건 그 기반시설 설치해서 토지를 잘 구획을 해서 구획된 토지에다가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는 각 토지들에 관한 토지 이용에 관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또 정해져야 돼요. 구역 안에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4번 토지 이런 토지들 쭉 있었는데 각 토지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어떤 거다. 건폐율이 얼마다, 용적률이 얼마다. 이 건축물 건축할 때 형태는 어떻게 되고 색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꾸미죠. 구역 안에 각 토지별로 1-1번 토지에 대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다. 그리고 건폐율은 50%고 용적률은 200%고 이런 걸 개별적으로 정해요. 건축물 형태는 어떻게 되고 색채는 어떻게 되고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지붕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고 간판을 어떻게 걸고 담장의 모양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내용까지 필요하면 상세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구 단위계 이렇게 자세히 정하는 계획인데 이거를 필지별로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필지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구역 안에 있는 1-2번 필지에 관한 사항이 또 정해지고 3번 필지, 4번 필지 이렇게 해서 구역 안에 필지가 1000개가 있었으면 그 1000개 필지에 관한 내용들이 다 일일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싹 모아서 책자로 꾸며요. 이 구역 하나에 대해서 이런 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획을 정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이런 서류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만든 이런 그림, 이게 똑같이 계획도가 되는 거죠. 계획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구역 안에 있어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의 그 토지 이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조서로 꾸며지는 거죠. 그럼 조서는 이건 개별 필지에 관한 그 토지 이용에 관한 조서들이고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서들이 꾸며지겠죠. 이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개별 필지에 관한 토지 이용 조서는 또 이렇고, 그다음에 뭐 공원, 뭐 기타 등등 이 안에 있는 필요한 상세한 내용들이 다 꾸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꾸며서 조서를 만들고 그게 합해지면 도시군관리계획 도서가 되는 거고 계획 설명서를 만들어서 서류를 만드는 거죠. 이 서류 만드는 게 똑같이 2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2반을 하는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고, 그다음에 예외로 국토부 도의사. 절차는 똑같이 기초조사라고 주민 의견 듣고 의회 의견은 들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결정은 그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하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절차나 그 수립권자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교재 354페이지 네모 2번에 도시군관리로 결정한다 이런 말로 표현이 돼 있던 겁니다.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는 게 뭐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뭐라는 거를 설명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이 구역을 아무데나 지정하지는 않겠죠. 이게 구역 지정하는 거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니까 수립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겠죠. 수립 대상 지역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금 교재를 통해서 가볍게 보죠. 먼저 네모 1번에 보면 임의 지정 대상이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포함된 의미가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포함하고 있죠. 근데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의 지정 대상이 있고 의무 지정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같은 지역에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지정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355페이지 네모 2번에 의무 지정 대상이 있죠. 지정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는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임의 지정 대상과 의무 지정 대상이 있는데
의무 지정 대상은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의적 지정 대상은 이해만 좀 해두시면 돼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개발 목적이니까 개발과 관련된 각종 지역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1번에 용도 지구가 있고 2번에 개발 예정지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 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시범도시 등등 이게 쭉 써 있는데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다 단어만 딱 봐도 개발 목적으로 정해진 각종 구역 등이죠. 그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도시적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것도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개발 목적의 각종 구역이 대상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반면에 4번에 보시면 그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시가화준구역, 공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그는 개발 목적이 아니니까 다 대상이 아닌 거죠. 개발제한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그냥 뭐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제한구역도 마찬가지고 시가화준구역, 공원 다 지정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서 해제가 되는 구역, 이거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는 거는 개발이 된다는 거죠. 공원에서 해제된다, 개발된다는 거고, 시가화준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딱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발 목적의 각종 구역은 대상이다. 두 번째, 보존 용도의 구역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 뭐 이거 말고도 뭐 군사시설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뭐 농업진흥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다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존 용도의 어떤 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개발되는 곳, 해제가 됨으로써 개발 가능성이 커지는데, 뭐 개발 지역이 해제되면 당연히 개발하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놔두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내용 중에 같은 의미로 두 번째 줄에 보면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으로 변경되는 구역, 녹지면 보존 용도인데 주거상업공업 개발 용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됐다라는 것은 편입되기 이전에는 도시 외의 지역, 즉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는데, 여기 도시적으로 편입되면서 개발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임의지정 대상은 이런 식으로 틀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모 2번에 있는 의무지정 대상은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박스 안에 보면 첫 번째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걸 지문에 넣어서 이제 살짝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죠. 의무 지정이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앞에 요건을 또 살짝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된 지역에 지정해야 한다. 5년이 아니라 10년이니까 10년이라는 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되죠. 또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지정해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죠. 근데 의무지정 대상에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두 가지만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구역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임의지정 대상은 이해만 잘하시면 풀 수 있지만 의무지정 대상,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걸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이 정비구역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되면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가 되니까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두 군데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두 개가 있으니까 먼저 정택 이걸 먼저 외워야 되죠. 사람 이름 외우듯이 뭐 주변에 아는 뭐 정택이가 있으면 그 정택이를 떠올려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정택이고 10년을 또 기억하셔야 되니까 뭐 10년 갖고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게 뭐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죠. 숫자는 그냥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로 대체해가지고 외우시면 좀 기억이 오래 가죠. 그래서 좀 연상을 하면서 정택이가 있는데 정택이가 교회를 다녀서 십자가를 들고 다닌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정택 10년 이걸 첫 번째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인데 두 가지가 있죠. 기억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근데 위에 면적은 30만 이상 돼야 되니까 이걸 연결하면
시가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항이 공원이나 또는 시가바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때도 지정해야 한다가 되는데 여기도 이런 데다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넣거나 면적을 10만으로 고치거나 또는 해제를 쏙 빼버리고 시가바 조정구역으로서 면적 30만 이런 식으로 또 고치거나 이렇게 속이니까 여기도 요건이 정확히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억할 때는 공원하고 시가바 조정구역이 있으니까 공원, 시가바 조정구역 두 개, 공시 이렇게 외워야 되죠. 공시.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공시법 있죠. 공시법을 생각하면서 그 공시법 선생님하고 술을 먹어야 되는데 안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 안주가 해제 30만이니까 해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멍게 말고 해삼이다 이렇게 연상을 해가면서 공시 해삼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업 또는 공업으로 변경됐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순서를 바꿔요. 주거에서 상업으로 바뀌었다 또는 관리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니까 정확하게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됐고 면적 30만이니까 이것도 두 문자를 따서 녹지가 주상공으로 면적 30만. 그래서 녹주삼 이런 식으로 외워져야 됩니다. 이제 녹주삼은 이 월급을 주세요. 이거를 이제 세 글자로 줄이면 녹주삼이 된 거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이 월급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다 그러죠. 녹을 그다음에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이제 메시지를 쓰다 보면 주삼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월급 주세요 세 글자로 줄여서 녹주삼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이제 외워야 정확히 풀리는 거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가 정택 10년, 두 번째 공시해삼, 세 번째 녹주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해야 한다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도시 외라는 거는 지난주에 용도적 개념도 정리했었죠.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 도시 지역을 지정할 때 뭐 개발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을 지정하는데 이것만 완벽하게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경계를 정하다 보면 이렇게 도시 안에 보존 용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개발 용도가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 용도인데 도시 밖으로 나간 거는 이거는 이제 계획 관리로 정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여건상 그 도시 밖에 있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농림적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 주변 여건상 이렇게 농림적 지정이 곤란한 거 이런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보전해야 되는데 도시 안에 포함 못된 거는 그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 못한 거는 보전 관리 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적이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일부는 계획 관리로, 일부는 생산 관리로, 일부는 보전 관리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 지역이 지정되고 도시 안에 있는 토지들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나눠서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죠. 근데 도시 지역 밖에 있는 도시 밖에 있는 토지들은 다 하나같이 기본적으로 보전 용도죠. 일부 개발 가능한 토지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보전 용도예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개발 목적으로 수립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 밖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아무데나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 가능한 토지가 이거죠. 계획 관리. 계획 관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첫 번째 네모 3번 그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박스 안에 보면 첫 번째가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50% 이상이 계획 관리인 지역에 지정한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도시 밖에서 지정할 때 그나마 용도적상 가장 개발 가능한 계획 관리에다 지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계획 관리만 100%로 해서 지정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간편하게 그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토지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여기가 계획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만 딱 맞춰서 100%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다 보면 대부분의 계획 관리가 포함되지만 계획 관리가 아닌 이런 부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농림 지역을 포함하거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포함하면 안 되고 계획 관리 주변에 있을 토지가 생산 관리나 보전 관리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생산 관리 또는 보전 관리가 포함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토지는
생산관리나 보존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1번에 50% 이상인 계획관리면서 나머지가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 지역에 지정하는 게 있고, 두 번째 2번에 보면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었죠. 예, 개발진흥지구는 말 그대로 개발하겠다는 거니까 도시 외의 지역 어딘가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라는 거는 거기에 개발되는 곳이고, 그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도지구 폐지하면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처할 때 지정하는 게 있는데, 이건 용도지구 의미,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이런 의미들이 좀 더 이해가 돼야 그걸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대체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1월달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를 이제 가볍게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어디다 지정하느냐를 본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임의 지정 대상, 두 번째 의무 지정 대상, 그다음에 도시 밖에서 지정할 때 이런 기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면 만들고 조서 만들고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입안 결정하게 되면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요 내용들을 정해야 되죠. 어떤 걸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뒤로 넘기면 356페이지 2절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네모 1번에 지구 단위 내용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서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그 다음 내용이 1번부터 9번까지 많이 써 있는데 이 중에 3과 5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의무 포함 사항이 두 가지죠. 3과 5. 3번을 보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5번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게 이제 의무 포함 사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은 기본적으로 개발 목적이라고 그랬죠. 어딘가 개발하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 하는 사항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기반시설 설치하고 토지를 이런 식으로 구획해서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해 가면서 개발이 되는 건데, 의무 포함 사항에는 두 가지가 필수죠. 기반시설 하는 사항, 그리고 이 토지 어떤 건축물이 건축되느냐, 그걸 꼭 정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이게 의무 포함 사항이에요. 그걸 이제 두 가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나머지 내용 중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상세한 계획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1번에 보면 용도지구를 일정 범위에서 세분하는 것 또는 변경하는 것, 그리고 용도지구 폐지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 그 용도지구 안에서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때 그 대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뭐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의무 포함 사항이고, 4번에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에 또는 계획적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 계획,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도로를 이렇게 쭉 기반시설 배치 계획을 정하고 나면 도로에 의해서 둘러싼 일단의 토지가 생기죠. 이거 규모를 어느 정도를 하느냐, 그다음에 토지를 이렇게 구획할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나눠서 정하느냐, 뭐 이런 사항들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5번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타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재, 건축선, 환경, 뭐 경관, 교통처리, 뭐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데 이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이 뭐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뭐 간판 모양, 지붕 모양, 뭐 또 그 장애인들 편의 시설에 관한 사항 등등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정해진다. 이 정도로 일단 지구당 내용을 상세히 정해지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되 의무 포함 사항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 맞아야 되는 거죠. 예컨대 용도 지역이 이 지역이 지금 상업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업 쪽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호텔도 되고 뭐 그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허용되는 시설 많죠. 근데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내용이 1-1번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 시설이다라고 정해져 있을 때 1번 토지가 용도 지역은 상업적이지만 이 1번 토지에다가는 그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 건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내용이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만 건축하도록 제한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행위 제한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모 2번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 바꿀 때 공작물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용도 지역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도 그렇고 뭐 건폐율, 용적률, 뭐 형태 색채 등등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한 대로 건축하도록 제안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가 뭐 흐름을 봤는데, 여기 하나 추가해서 봐야 될 게 네모 3번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시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내용은 구역 시료에 관한 사항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가 안 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 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별개죠. 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구역만 정해놓고 이 상세한 내용을 따로 정하지 않고 3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구역 자체가 실효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3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26회 시험까지는 요 내용이 없었어요. 27회 시험부터 이제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거 추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즉 가로 안에 보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에 한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안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자, 1번의 내용은 구역이 실효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 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내용을 다 확정해 놨는데 5년이 지나도 요 관련되는 사업을 안 하더라. 이럴 때 실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5년이고 하나는 그 3년이라서 이게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효와 관련해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실효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구역 실효는 3년 안에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실효된다 이 얘기고, 지구 단위 계획 실효는 5년 안에 그 인허가 등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착수를 안 하니까 실효가 되는 것이에요. 다만 주의할 거는 이 지구 단위 계획 실효는 주민이 제안을 통해서 입안한 사항, 제한된 그 사항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뭐냐면, 앞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 제도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과 시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제한은 보통 누가 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 숲에서 일부는 아파트 부지로 조성해서 우리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나 녹지적으로 돼 있으면 아파트 건설이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따라가야 돼요. 먼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이게 수립이 되면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안을 해서 제안된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대로 다 입안하고 결정해서 지구단위 만들어놨더니 막상 사업은 안 하고 계획이 수립되면서 땅값이 올라가겠죠. 올라간 땅값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팔고 사업을 안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효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실효가 있는데 하나는 구역 실효가 있고 하나는 계획의 실효가 있는 겁니다. 구역 실효는 3년, 계획 실효는 5년. 이게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들을 때는 기억나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금방 헷갈려요. 그래서 구분해서 구역의 실효는 3년이고 이 계획의 실효는 5년이다. 이거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날 때 요 구역 실효 9 이걸 구자를 써보면요. 하나, 둘, 셋, 3회기죠. 3회기니까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 계획의 실효는 개자 써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5회기죠. 그래서 구획 실효 3년, 계획의 실효 5년 이렇게 글자를 통해서 좀 연상을 좀 해두시면 좀 기억이 오래 가겠죠.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쭉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